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사람들은 하나씩 떠났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 답은 아직도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트루앤 마커 터치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둥은 갑자기 놀라 고개를 돌려 웅옥이 자고 있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방 안이 너무 어두워서 정말 환각을 본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급히 휴대폰을 켜 불빛을 비추며 응옥을 불렀다. 다행히도 응옥은 그저 잠결에 헛소리를 한 것뿐이었고 심각한 일은 아니었다. 둥은 그제야 안심하고 다시 몸을 눕혀 잠을 청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둥은 문 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몸이 서서히 식어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이불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 그림자는 계속 다가왔고 결국 침대 위로 올라왔다. 퉁의 몸은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였다. 차가운 손이 그의 팔 위에 올려졌고 이내 온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긴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 앞으로 늘어졌지만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언제 의식을 잃었는지도 모른 채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온몸이 극도로 피곤했다. 씻고 나서 어젯밤 일을 룸메이트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이미 오전 9시였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수업을 나간 뒤였고 결국 그는 그날 수업을 빠지게 되었다. 전날 밤의 기억은 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원래 그는 귀신을 잘 타지 않는 체질이라 어머니에게 늘 그런 말을 들어왔고 공포 영화를 봐도 약간의 여운만 있을 뿐 이런 가위 눌림은 처음이었다. 방 안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친구들이 돌아왔고 밥을 하면서 퉁은 이야기를 꺼내려다 결국 그만두었다. 이사 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밤 11시가 되자 즈엉이 불을 껐고 방 안은 휴대폰과 노트북 불빛만 남았다. 하지만 그날 밤 즈엉은 계속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키보드 소리를 들었다. 분명 모두 잠들었는데도 귀 옆에서 또렷하게 들려오는 타자 소리였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침이 올 때까지 버텼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집에 내려가며 방에는 하이와 꽝 둘만 남게 되었다. 어느 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던 중 아무도 누르지 않은 9층 버튼이 켜지는 것을 보았다. 9층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는 완전히 어두웠고 꽝은 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하얀 그림자를 보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방 안에 자신들 말고도 누군가 더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친구들이 모두 돌아온 날 그들은 각자 겪은 기이한 일들을 털어놓았고 이 방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즈엉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사라졌다. 그 이후로 누구도 그와 연락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방을 비우는 날 퉁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두 벌의 여자 옷과 목걸이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다시는 그 방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꽝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7313호에 대해 묻으려 할 때마다 경비 아저씨는 사라지는 걸까? 그리고 즈엉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직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방에서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라면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용한 밤 되세요.